안녕하십니까, 미스로입니다. 오늘은 허균의 호민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호민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제가 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설은 한문 수필입니다. 교훈적 수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 호민은 어떤 백성의 유행이고요. 이 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한문 문체의 하나입니다. 설처럼 한문 문체 하나인데 론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 우리 논설문 하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면요. 작가가 백성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떤 백성이 있냐면 항민 있고요. 항민. 이 항민은 이게 굉장히 순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적이고 이제 온순한 백성이죠. 네. 두 번째 백성은 뭐냐면 원민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모질게 착취를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이제 호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호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어떤 부정적인 체제에 도전하는, 그러니까 체제에 도전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작가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왜 분류를 했냐면, 이 처음에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이제 위정자들을 비판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성은 참 선하고 선량하고 착한데 이렇게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나중에 백성들이 이렇게 항민이나 원민이나 호민들이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 호민이 나중에 한번 떨쳐 일어난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호민이 기회를 엿보다가 한번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얘가. 이런 백성이 눈치를 보다가 들고 일어나면 이 원민도 눈치 안 보고 따라오고 이 선한 백성도 호미 자리를 들고 이게 가담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저항하게 되는 거죠. 체제에 저항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말하면서 뭘 말하고냐면은 지금 조선의 형편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삼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공이 뭐냐면 흉년이 들면은 이 사당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서당에서는 학생이 없다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그리고 그 뜰에는 개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상곡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고려시대보다 너무 조세도 많고 위정자들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걷어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정이 이 사람을 나라의 처지에 비해서 너무 예식만 중시하면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또 조세제도도 너무너무 지금 중간에 착취하는 단간오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 호민 같은 백성들이 체제에 도전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그러니까 가장 천하의
천하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백성, 오직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도 호민, 이 호민이 가장 겁나는 백성이죠. 백성의 유형인데, 그래서 이 호민의 예로 누구를 드냐면요. 그 견훤, 예전에 우리나라의 견훤이나 궁예 같은 인물을 예를 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백성을 착취하면서도 백성들을 불행하게 하고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이나 아픔을 모른 척 한다면 이 견훤이나 궁예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몽두를 휘두를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망을 품고 있던 백성들이나 순종적으로 이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들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주의할 것은 이거죠. 그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중간에 그 중국의 고사를 그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격이 굉장히 이제 비판적이죠. 성격은 비판적, 설득적입니다. 주로 이제 수필에 해당하는데 이제 논설문적인 수필이죠. 그래서 이걸 한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긴 지문은 아닌데 이렇게 또 일단 나오면은 다른 작품이랑 연계해서 호민에 해당하는 백성의 유행해가지고 다른 작품이랑 연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위정자가 있어요. 위정자가 있는데 얘네가 이제 백성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가렴주고 아시죠, 여러분들. 백성을 가혹하게 정치하는 학정을 한다면 이 백성들이 유행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호민, 항민, 원민. 예. 그래서 이 호민이 먼저 들고 오려면 따라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엿보는 백성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위정자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전에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드냐면 진승과 중국의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황건적 그게 예를 들고요. 그 다음에 그 왕선지와 황소의 예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중국에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호민 스타일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황건적이 난 아시니까 진승과 오광에 대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 진승과 오광이라는 사람은 그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군입니다.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만리장성을 수비한 일에 동원되었는데 그 폭우를 만나가지고요. 그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착 날짜를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진나라에서는 그 부역에 동원된 백성이 자기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을 시키는 그런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차명을 당할 처지가 되니까 얘네 둘이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진승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라고 외치면서 오광각의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 진나라가 몰락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정자들의 뭐라고 할까 백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이런 학정은 이렇게 백성들의 반란을 불러오고 결국은 나라의 멸망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었고요. 그럼 주제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위정자들 인식,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이죠. 인식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뭐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습니다. 중국 고사 인용.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문제점이 현실이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그 위정자들의 조세가 너무 가혹하고 백성들이 학정에 시달린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태도랑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허균을 쓴 건데 어떤 글쓴이의 어떤 진보적인 어떤 정치관이 드러났죠. 그리고 백성을 보는 관점도 드러났고요. 이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민론의 특징이란 특징일 수 있는데 호민호는 예전에 아직 모의고사 학력평가에도 한번 몇 번 나왔던 작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강의를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